매일 아침 건강을 생각하여 달걀을 챙겨 드시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달걀 먹는 방법을 180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무심코 먹은 이 평범한 음식이 내 몸속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진료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70살 김준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건강 박사라고 불릴 만큼 스스로의 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며 매일 아침 삶은 달걀 두 알을 귀한 보약처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양쪽 무릎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다며 깊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곧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니 어르신의 몸속 염증 수치인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수많은 급성 및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 내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리터당 3립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콩팥의 미세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달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콜린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어 오히려 콩팥과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2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삶은 달걀을 매일 먹고도 어떤 사람은 콩팥티돌처럼 굳어져 병원 신세를 지고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깨끗한 혈관과 건강한 소변을 유지합니다. 그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원인은 바로 달걀과 함께 식탁에 올리는 음식들의 조합 때문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평범한 반찬이나 마실거리가 달걀의 단백질과 엉겨붙어 콩팥의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석회화시키는 최악의 독약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염증 수치를 낮추고 사구체 여과율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기적 궁합 3가지를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청으로 평생 투석실에 가지 않아도 될 귀중한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콩팥 건강을 잃고 뒤늦은 눈물을 흘리시는 환자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며칠 전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 어르신께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저를 찾아오셨던 일은 아직도 제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합니다. 어르신은 평생 술과 담배를 철저히 멀리하셨고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투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싫다며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이 하룻밤에 4번 이상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발목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간 채로 피부가 한참 동안 다시 올라오지 않는 심각한 함몰 부종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즉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한 결과 콩팥의 핵심 기능을 나타내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mg/dl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정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대략 0.8에서 1.1mg/dl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정상치를 2배 가까이 초과한 매우 위험한 적신호였습니다. 사구체 역과율 역시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기에 몸이 이렇게 망가졌냐며 진료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아침 식단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콩팥을 망가뜨린 치명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달걀을 드신 직후에 뼈 건강을 위한다며 매일 함께 마셨던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습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03mg의 인 성분이 들어있고 삶은 달걀 한 알에도 약 10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는 노년기에는 몸속에서 인 성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달걀과 우유는 그 자체로는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 끼 식사에 동시에 섭취할 경우 혈액 속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인 성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혈중 인 농도가 4.1mg/dl을 초과하는 고인산혈증 상태가 콩팥 기능 저하와 맞물리면 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무서운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뼈속에 저장되어 있던 소중한 칼슘을 혈액으로 억지로 빼내어 인과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뼈는 골다공증으로 푸석푸석해지고 혈관에는 칼슘과 인이 만나 돌처럼 굳어지는 무서운 혈관 석회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의 핵심 여과 장치인 사구체는 석회화된 물질들에 의해 서서히 찢어지고 망가지며 결국 회복 불가능한 만성 신부전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식단이 오히려 콩팥의 미세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막아버리는 최악의 조합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자녀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을 저는 의사로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자주 깨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콩팥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스스로 콩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자가 진단 지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핏줄 덩어리 수백만 개가 뭉쳐져 있는 거대한 여과망입니다. 우리 양쪽 콩팥에는 네프론이 약 200만 개 정도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수기 필터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CRP 염증 물질이 가해지면 필터가 망가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혈액 리터당 CRP 수치가 3mg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환자들의 경우 염증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무려 250%나 급격히 증가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네프론의 역과망이 찢어져서 단백질이 밖으로 새고 있다는 명백하고 무서운 증거입니다. 콩팥 사구체는 한번 굳어지고 파괴되면 현대의학의 어떤 명약이나 수술로도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염증이 사구체의 절반 이상을 태워버릴 때까지도 콩팥은 단 한 번의 통증조차 뇌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진 후에야 덜컥 겁을 먹고 투석 실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콩팥 혈관은 이미 높은 혈당과 팽팽한 압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걀과 상극인 음식을 먹어 염증 수치까지 치솟게 되면 콩팥 파괴 속도는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유에 이어 콩팥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 끔찍한 독약은 바로 삶은 달걀을 찍어 드시는 짭짤한 간장과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고 퍽퍽함을 달래기 위해 짭조름한 장조림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맛소금을 듬뿍 찍어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고단백질과 고농도의 나트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콩팥의 미세혈관에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하루 5끼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사구체의 섬유화를 급격히 앞당깁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밖의 수분을 피 속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콩팥 내부의 혈압이 순식간에 급상승하게 됩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사구체의 모세혈관은 결국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독약은 식사 직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차잎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 성분은 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강력하게 엉겨붙어 탄닌산 단백질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덩어리를 위장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끈적하고 단단한 덩어리는 장의 연동 운동을 완전히 마비시켜 지독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끔찍한 변비로 인해 대장으로 빠져나가야 할 부패한 찌꺼기들이 장 속에 꽉 막혀 썩기 시작하면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치명적인 독소들이 다시 장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임상에서 장내 독소의 역입, 즉 자가 중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역류한 이 엄청난 양의 독소들이 결국 피를 타고 전부 콩팥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콩팥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기적의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붉은색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100개 들어있는 칼륨 함량은 불과 150mg 수준으로 일반적인 채소들이 300mg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한 수치입니다. 칼륨의 치명적인 위협은 완벽하게 차단하면서도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은 그 어떤 채소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붉은 파프리카의 선명한 빛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은 사구체 모세혈관을 공격하여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와 CRP 염증 물질들을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여 제거해 줍니다. 임상 데이터에서도 라이코펜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군에서 소변으로 알부민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소량의 식물성 기름에 가볍게 볶아 드시면 콩팥으로 전달되는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시고 잘게 썬 빨간 파프리카를 먼저 볶아 라이코펜을 충분히 우려낸 다음 거기에 달걀을 풀어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로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식재료는 양파와 부추입니다. 양파와 부추에 농축되어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굳어가는 콩팥의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퀘르세틴 성분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경직되었던 핏줄이 부드럽게 넓어지고 팽팽하게 솟아오른 신장 내부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퀘르세틴은 달걀 노른자 속의 풍부한 천연 지방 성분과 위장 속에서 만났을 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진 양파나 부추를 노란 달걀물에 섞어서 부드러운 달걀말이나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시는 한국인들의 흔한 밥상 메뉴가 사실은 콩팥에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완벽한 짝꿍은 바로 아침에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과 과육에 듬뿍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강력한 천연 자석처럼 변하게 됩니다. 수분을 한껏 머금고 겔 형태로 부풀어 오른 펙틴은 장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면서 혈액으로 침투하려는 부패한 찌꺼기들과 맹독성 물질들을 단단하게 포획합니다. 치명적인 독소들이 피 속으로 스며들어 콩팥을 향하기 전에 펙틴이 대장에서 미리 꽉 붙잡아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달걀을 드실 때 농약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은 사과 반쪽을 껍질째 얇게 썰어서 반드시 함께 곁들여 드셔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칫 목이 메고 퍽퍽할 수 있는 삶은 달걀의 식감을 사과의 상큼하고 달콤한 과즙이 촉촉하게 적셔주어 위장의 소화액 분비까지 원활하고 편안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궁합의 식재료를 준비하셨더라도 달걀을 조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식용유를 듬뿍 두른 뒤 센 불에서 빠르게 튀기듯 구워 드십니다. 하지만 달걀을 섭씨 15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 위에서 조리하면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이라는 아주 무서운 산화 물질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옥시스테롤은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의 사구체 모세혈관 벽을 사정없이 갈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8분의 법칙을 지켜주시기를 권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동안만 삶아서 흰자는 단단하게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살아있는 반숙 상태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달걀을 기름이 아닌 섭씨 100도에 끓는 물에서 조리할 경우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로 산화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8분이라는 시간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 분자 구조가 우리 위장과 장점막에서 소화 흡수되기 가장 부드럽고 훌륭한 형태로 변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반숙 달걀은 무려 99.1%라는 경이로운 알부민 단백질 흡수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지식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뼈를 위한다며 달걀과 함께 마셨던 우유, 퍽퍽한 입맛을 돋우기 위해 듬뿍 찍어 먹던 짭짤한 간장, 그리고 식후에 소화를 돕는다며 습관처럼 마시던 진한 차 한 잔.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우리 콩팥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숨 막히게 하는 무서운 상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붉은 파프리카, 알싸한 양파와 부추, 그리고 껍질째 얇게 썰어 먹는 신선한 사과 한 조각은 달걀의 훌륭한 생체 단백질은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사구체의 지독한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최고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이 하얗게 망가질 때까지도 결코 아프다는 비명조차 뇌로 보내지 않는 참으로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콩팥이 병들어 차가운 투석기 앞에 무기력하게 눕기 전에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부터 스스로의 생명 필터를 철저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콩팥은 늙고 지친 노년의 삶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평화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정성껏 전해드린 모든 의학적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한 교육 목적이며 개개인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특수한 체질에 따른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는 반드시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주치의와 직접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귀중한 지식을 결코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에 계시는 50대 이상의 소중한 지인들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살리고 평안한 노후를 선물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